국가고시의 출제 경향을 반영하여 제작한 영상으로 이론 35문제와 실기 45문제가 출제되어 있습니다. 다소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모두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문제가 어려웠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건강한 노화를 위해 사회활동을 자제한다. 2. 가족, 친구 등과의 접촉을 피한다. 3. 지속적으로 뇌에 자극을 주어 인지력을 유지한다. 4. 만성 질환 유무를 확인하여 매일 고강도 근력 운동을 한다. 5. 유전적 생활 습관적 특징을 살펴 가공식품 위주로 식사한다. 정답은 3번인데요.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체에 적합한 운동을 하고요. 자신에게 맞는 음식과 영양 보조식품을 섭취합니다. 정답 3번. 지속적으로 뇌에 자극을 주어 인지력을 유지한다입니다. 2번. 다음과 관련된 노인의 신체적 특성은 뼈와 근육이 위축되어 등이 굽고 키가 줄어듦, 피하 지방이 감소하여 전신이 마르고 주름이 많아짐. 1. 면역 능력의 저하, 2. 잔존 능력의 저하, 3. 회복 능력의 저하, 4. 세포의 노화, 5. 기초 대사율의 감소. 정답 4번. 세포의 노화 때문에 등이 굽고 키가 줄어들고 주름이 많아집니다. 3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기본구조 및 절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로 옳은 것은 1. 등급 인정 신청, 2. 의사소견서 제공, 3. 장기요양 등급 통보, 4. 국고 및 지방비 지원, 5. 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 정답 3번이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등급을 판정하고 그 판정 결과를 통보를 하는데 그때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발급합니다. 또한 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를 각 기관에서 하면 그에 따른 서비스 이용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등급 인정 신청은 대상자가 하고요. 의사소견서는 병원에서 발급을 합니다. 그리고 국고 및 지방비는 시, 군구에서 지원을 합니다. 정답 3번 장기요양 등급 통보입니다. 4번 다음 내용과 관련된 서식 유형은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 포함, 공단이 제시하는 급여의 종류와 횟수, 비용, 인정 유효기간, 기재. 1. 장기요양 인정서, 2. 욕구평가 기록지, 3. 급여 제공 계획서, 4. 복지연구 급여 확인서, 5.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이 장기요양 인정서와 함께 거의 매번 시험에 나오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서류는 반드시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구분이 아직 어려우신 분은 제 동영상 어려운 용어 정리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란에 링크를 걸어 둘 텐데요. 한도액, 본인 부담률, 횟수, 비용과 같은 숫자가 나오는 서류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입니다. 정답 5번입니다. 5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급여 중 본인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60%를 부담한다. 2. 재가급여 비용은 본인이 20%를 부담한다. 3.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비급여 항목 전액을 면제받는다. 4. 기타 재가급여 비용은 본인이 15%를 부담한다. 5.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 비용은 본인이 15%를 부담한다. 다소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비급여는 전액 본인이 부담을 하고요. 재가급여 비용은 15%,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라고 하더라도 비급여 항목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비용은 20%를 부담하고요. 재가급여가 15%이기 때문에 기타 재가급여인 복지연구 역시 본인이 15%를 부담합니다. 정답 4번 기타 재가급여 비용은 본인이 15%를 부담한다입니다. 6번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정서 지원 및
의사소통에 해당하는 것은 1. 편지를 읽어주었다. 2. 체위를 변경해 주었다. 3. 함께 산책을 하였다. 4. 치과 진료 시 동행하였다. 5. 이불을 세탁하고 교체했다. 정답은 1번인데요. 체위를 변경해 주거나 산책을 하는 것은 신체 활동 지원에 해당하고요. 치과 진료 시 동행, 그리고 이불을 세탁하고 교체한 것은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에 들어갑니다. 이 정서 지원 및 의사소통은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비스 제공 시간 전체에 걸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정서 지원은 말벗이나 격려 등의 정서적 지원이 있고요. 편지 대필이라든가 읽어주는 것은 의사소통 지원에 들어갑니다. 정답 1번 편지를 읽어주었다입니다. 7번 다음 사례와 관련된 시설생활노인의 기본 권리는 시설을 방문한 외부 사람들이 대상자의 방에 불쑥 들어와서 동의 없이 사진을 찍음, 휴대전화가 없는 대상자의 방에 별도의 전화가 없어 자녀들과 통화를 할 수 없음,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3.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4.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5.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정답은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입니다. 8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보호자가 요청하면 대상자의 가례를 협인한다. 2.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은 시설에 알린다. 3. 치매 대상자의 돌발 상황 발생 시 서비스를 종결한다. 4.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인지 능력이 없는 대상자에게 동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 4번이죠. 협의는 간호사가 해야 할 일이고요. 비밀은 지켜드립니다. 치매 대상자의 돌발 상황에 대해서 요양보호사들은 대처를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상황별 대처 능력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인지 능력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아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답 4번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9번 다음 중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1. 노인의 사회 관계 유지를 지원한다. 2. 노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3. 노인의 소지품 처분을 결정할 때 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 4. 노인의 허락을 받아 노인 명의의 은행 계좌, 보험 등을 해약한다. 5. 일상생활인 식사, 일상용품 사용 등을 타 가구원과 똑같이 제공한다. 정답 3번 노인의 소지품 처분을 결정할 때 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 노인의 학대에 들어가는데요. 정서적인 학대에 해당합니다. 10번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에 따른 대처법으로 옳은 것은 치매에 걸린 대상자가 감기에 걸려 며칠 병원에 모시고 다녀야 하는데 마스크를 매일 바꾸지 않아도 된다며 사용한 마스크를 계속 사용하도록 보호자가 강요한다. 1. 보호자가 계속 강요할 경우 그 요청에 따른다. 2. 그럴 수 없는 이유를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한다. 3. 시설장과 상의해 보겠다고 한다. 4. 오염이 심하지 않으면 말려서 써보겠다고 한다. 5. 요양보호사 개인 돈으로 구입하겠다고 한다. 이 문제는 무해성의 원칙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사용한 마스크를 다시 사용하는 것은 무해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이럴 때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이유를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요. 그래도 보호자가 계속 강요한다면 관리 책임자와 다른 가족에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합니다. 정답 2번 그럴 수 없는 이유를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합니다. 11번 다음과 같이 성희롱이 발생한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요양보호사가 방문할 때마다 대상자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겠다며 음란한 그림을 내민다. 1.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2. 대꾸하지 않고 다른 업무를 한다. 3. 풍경화 등 다른 그림을 그려보라고 한다.
4. 그런 그림은 정신건강에 해롭다고 말해준다. 5. 대상자의 배우자에게 그러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엄란한 그림을 보여주는 것은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죠. 이럴 때는 모든 사실을 기관장에게 알리고 기관 차원에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답 1번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입니다. 12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반말을 사용한다. 2. 대상자와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3. 방문 시 대상자가 잠시 집을 비웠을 때는 방에 들어가 기다린다. 4. 1시간 정도 늦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5. 대상자 앞에서 피로해 보이는 것은 상관없지만 나태해 보여서는 안 된다. 유아어, 명령어, 반말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대상자가 잠시 비웠다면 방에 들어가지 말고 다음 방문일을 적어서 메모를 남깁니다. 사정이 있어서 늦거나 또 일정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연락해서 양해를 구해야 하고요. 대상자 앞에서는 피로, 나태한 모습 모두 보이지 않습니다. 정답 2번 대상자와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입니다. 13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장기 요양 3등급 대상자의 배우자가 자신도 허리를 다쳐 당분간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알아보니 이런 경우 다른 센터에서는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준다고 하더라며 본인 부담금 감면을 요구한다. 1. 대상자도 그러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본다. 2. 기관의 책임자에게 물어보겠다고 한다. 3. 일단 알았다고 하고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는다. 4. 대상자의 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하되 당분간이라고 한다. 5. 본인 부담금 감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이라고 한다. 본인 부담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와 함께 안 된다고 합니다. 정답 5번 본인 부담금 감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14번 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직무 스트레스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2. 직무 스트레스는 성격과 관련이 없다. 3. 직무 스트레스가 신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4. 자살 같은 극단적이고 병리적인 행동으로 발전하지는 않는다. 5. 적당한 직무 스트레스는 집중력, 창의력, 생산력을 향상시키기도 한다. 정답은 5번인데요. 직무 스트레스는 자기 의지로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대처하고 또 조정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거나 성격적 요인으로 신체의 구조와 기능에 손상을 발생할 수 있고요. 직무 스트레스는 신체적 그리고 정서적으로 영향을 초래합니다. 직무 스트레스가 심하면 자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답 5번. 적당한 직무 스트레스는 집중력, 창의력, 생산력을 향상시키기도 합니다. 15번 수근관 증후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손목의 근력 약화가 특징임. 2. 손목 피부의 감각이 둔해짐. 3. 젓가락질 할 때 어려움이 있음. 4. 손목의 회전운동 기능장애가 나타남. 5. 손목을 구부려 양쪽 손등을 맞대고 밀 때 손목에 큰 통증을 느낌. 수근관이란 손목뼈의 손바닥 쪽이 오목한 고랑을 이루는 양쪽 가장자리 손목뼈 사이에 섬유 조직으로 된 띠가 붙어 이루어진 굴로 이 굴 속으로 손가락을 구부리는 근육의 힘줄과 정중 신경이 지나가는 것으로 수근관 증후군의 경우에는 손목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손목이 나오는 것은 모두 틀린 답이 됩니다. 1번의 경우에는 손의 근력 약화가 특징이고요. 손바닥 피부의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리고 손목의 회전 운동이 아니라 엄지손가락의 운동 기능 장애로 젓가락질이 힘들고요. 손가락과 손바닥이 저린 증상이 나타납니다. 정답 3번 젓가락질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16번
잠복 결핵 감염 상태인 요양보호사가 감염 예방에 유의하면서 행동한 경우는 1. 기관에 휴직을 신청하였다. 2. 손을 자주 씻고 대상자를 돌보았다. 3.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대상자를 맡겼다. 4. 젖은 일회용 마스크를 햇볕에 잘 말려 착용하였다. 5. 대상자가 면역력이 높아 보여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잠복 결핵은 감염이 되지는 않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면 발병을 하기 때문에 심한 피로라든가 스트레스 또 무리한 체중 감량 등 면역력 저하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하고요. 평소에는 손을 자주 씻고 대상자를 돌봅니다. 정답 2번 손을 자주 씻고 대상자를 돌보았다입니다. 17번 전신 스트레칭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같은 동작을 3회 반복한다. 2. 동작과 동작 사이에 30초 정도 쉰다. 3. 통증을 느끼지 않을 때까지 계속한다. 4. 스트레칭 된 자세를 20에서 30초 정도 유지한다. 5. 상하와 좌우 교대로 하되 각각 2대1의 비율로 한다. 정답 3번인데요. 같은 동작은 5에서 10회 반복을 하고요. 동작과 동작 사이에는 5에서 10초 정도 쉽니다. 스트레칭 된 자세는 10에서 15초 정도 유지를 해야지만 근육이 충분히 늘어나서 운동 효과가 있고요. 상하, 좌우 교대로 하고 2대1의 비율이 아니라 균형 있게, 즉 같은 비율로 실시합니다. 정답 3번 통증을 느끼지 않을 때까지 계속한다입니다. 18번 천식 대상자의 치료 및 예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미지근한 물로 침구류를 세탁한다. 2. 난로나 벽난로를 사용하여 공기를 데운다. 3. 2년에 한 번씩 인플루엔자 백신을 예방접종한다. 4. 65세 이후에는 폐렴구균 백신을 1회 예방접종한다. 5. 운동 전 기관지 확장제 투여는 호흡 곤란을 일으킨다. 천식 대상자의 침구류는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해야 하고요. 벽난로 사용 금지합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백신은 매년 해야 하고요. 운동 30분 전에 확장제 투여하는 것은 호흡곤란을 예방합니다. 정답 4번 65세 이후에는 폐렴구균 백신을 1회 예방접종합니다. 19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직장벽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2. 간 기능이 떨어져 약물의 대사와 제거 능력이 저하된다. 3. 피부 감각 기능이 떨어져 미각이 둔화된다. 4. 짠맛과 쓴맛에 둔해지고 단맛을 잘 느끼게 된다. 5. 당내성 증가로 인해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탄력성 감소하고요. 간 기능이 떨어져서 약물의 대사와 제거 능력 저하되는 것 정답입니다. 미각이 둔화되는 것은 후각 기능이 떨어져서 저하되고요. 단짠이죠. 단맛과 짠맛은 둔해져서 노인들은 단짠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요. 대신 쓴맛에 대해서는 잘 느끼게 되어서 밥이 쓰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당내성이란 세포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흡수하는 능력인데요. 이 능력이 저하되어서 당뇨병의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정답 2번 간 기능이 떨어져 약물의 대사와 제거 능력이 저하됩니다. 20번 위염으로 명치 부위의 통증과 구토 증상이 있을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은 1. 하루 정도 금식한다. 2. 하복부를 마사지한다. 3. 차가운 음료를 마신다. 4. 양손으로 상복부를 밀어 올린다. 5. 처방받은 제산제 복용을 중단한다. 구토 증상이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 금식을 해야겠죠. 정답 1번 하루 정도 금식한다 입니다. 21번 노화로 인한 수면의 변화로 옳은 것은 1. 금방 잠이 든다. 2. 수면 양이 감소한다. 3. 취침 중 각성 시간이 감소한다. 4. 낮 동안 졸림증이 감소한다. 5. 2, 3일간 잠을 자지 않고 2, 3일 뒤에 계속 잠을 잔다.
정답 2번입니다. 나이가 들면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자주 깨어서 각성 시간이 증가하는 등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합니다. 낮 동안 졸림증 증가하고요. 2, 3일간 잠을 자지 않고 2, 3일 뒤에 계속 잠을 자는 것은 치매 대상자의 수면 장애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답 2번 수면 양이 감소합니다. 22번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심박동수가 증가한다. 2. 심장 근육 두께가 감소한다. 3. 최대 심박 출량이 증가한다. 4. 심장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5.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한다. 정답 5번인데요. 심박동수 감소하고요. 심장의 근육 두께는 증가합니다. 최대 심박 출량 그리고 심장의 탄력성 모두 감소합니다. 정답 5번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한다입니다. 23번 노인 대상자의 안전한 운동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준비 운동은 5분 이내로 짧게 한다. 2. 중간에 휴식 없이 운동을 짧게 끝내야 한다. 3. 고강도 운동으로 시작하여 점차 강도를 낮춘다. 4.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한 후 운동하게 한다. 5. 운동복은 대상자가 선호하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준비 운동 10분 이상 충분히 해야 하고요. 중간에 휴식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은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점차 강도를 높여가고요.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한 후 운동하게 하는 것 정답입니다. 운동복은 시원하면서도 땀을 잘 흡수하는 옷을 착용하게 합니다. 정답 4번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한 후 운동하게 합니다. 24번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및 예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온찜질은 피하고 냉찜질 위주로 마사지한다. 2. 관절의 파괴가 심할 때는 수술을 하기도 한다. 3. 치료를 위해 음식, 약물 등으로 비타민 D를 섭취한다. 4. 오래 달리기, 등산 등은 관절에 자극을 주어 재생을 돕는다. 5. 관절염은 자연 치유가 기본이므로 가능하면 약물 복용은 피한다. 정답 2번인데요.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냉온요법을 포함해서 마사지 그리고 물리치료 등으로 관리하고요. 비타민 D는 골다공증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은 수영이라든가 평평한 흙길 걷기 또 체조 등 관절에 부담되지 않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요. 오래 사용을 해서 생겨난 관절염이기 때문에 자연 치유가 되지 않고 보존적 치료의 일환으로 약물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정답 2번 관절의 파괴가 심할 때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25번 다음 기억, 니은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기억은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하여 혈액이 몸에서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노인에게는 니은이 부족하여 생긴다. 1. 기억 빈혈, 니은 철분 2. 기억 변비, 니은 수분 3. 기억 폐렴, 니은 비타민C 4. 기억 협심증, 니은 비타민 D 5. 기억 신부전증, 니은 비타민 P 적혈구, 헤모글로빈 이야기 나오면 빈혈 바로 나와야겠죠. 정답 1번 빈혈은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하여 혈액이 몸에서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노인에게는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26번 욕창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경우는 1. 아쿠아로빅을 하는 관절염 대상자 2. 야외 활동을 즐기는 현마비 대상자 3. 지팡이를 짚고 걷는 뇌졸중 대상자 4. 체위 변경이 어려운 뇌척수 신경장애 대상자 5. 하지 근력 운동을 하는 과체중 대상자 욕창은 움직이지 못할 때 발생되는데요. 정답 4번 체위 변경이 어려운 뇌척수 신경장애 대상자의 경우가 욕창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27번 선망 대상자의 자아 정체성 유지를 위한 방법은 1. 신체 활동을 제한한다. 2. 말을 쉽게 알아듣도록 큰 소리로 대화한다.
3. 밤에는 암막 커튼을 치고 불을 끈다. 4. 대상자와 접촉하는 사람의 수를 늘린다. 5. 가족 구성원이 자주 방문하도록 격려한다. 선망 대상자의 자아 정체성 유지를 위해서는 대상자와 접촉하는 사람의 수를 줄이고요. 가족 구성원이 자주 방문하도록 격려합니다. 정답 5번. 가족 구성원이 자주 방문하도록 격려합니다. 28번.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인슐린은 구강으로 복용한다. 2.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개어 복용할 수 있다. 3. 철분제를 비타민C와 함께 복용하지 않는다. 4. 항고지혈제는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다. 5. 약 복용을 잊었을 경우 다음 복용 시간의 2배 용량을 복용한다. 정답 2번이죠. 인슐린은 구강으로 복용하면 위, 장관에서 파괴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사로 복용을 해야 하고요. 철분제는 비타민C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함께 복용합니다. 항고지혈제를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고요. 약 복용을 잊었다면 생각난 즉시 복용을 합니다. 정답 2번.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개어서 복용할 수 있습니다. 29번. 당뇨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단 음식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2.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 질병이다. 3. 고콜레스테롤 음식 중심으로 식이요법을 한다. 4. 저혈당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공복에 운동한다. 5. 반찬은 입맛을 잃지 않도록 짜게 조리하여 제공한다. 2번이 정답인데요. 단 음식 제한해야 하고요. 고콜레스테롤 음식 역시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공복에 운동을 하거나 장시간 등산 시에는 저혈당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고요. 반찬은 싱겁게 해서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답 2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 질병입니다. 30번. 설사 증상이 있을 때 피해야 하는 음식은 1. 물 2. 쌀죽 3. 바나나 4. 감잎차 5. 매운 후추 장운동을 증가시키는 매운 후추라든가 카페인이 든 음료수, 그리고 술, 고섬유소, 고지방 음식을 피해야겠죠. 정답 5번. 매운 후추가 설사 증상이 있을 때는 좋지 않습니다. 31번.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1회 기본 접종 후 10년마다 추가해야 하는 예방접종은 1. 백일의 대상포진 2. 폐렴구균 대상포진 3. 인플루엔자 백일의 4. 파상풍 디프테리아 5. B형 간염 디프테리아 10년마다 추가해야 하는 예방접종은 파상풍과 디프테리아인데요. 이전에 백일해가 포함된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잘 모르는 경우에 한 번은 파상풍, 디프테리아 그리고 백일해를 모두 맞아야 하고요. 이후 10년마다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를 접종합니다. 정답 4번 파상풍, 디프테리아입니다. 32번. 요양보호사가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목적은 1.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2. 지자체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3. 기관의 장기적인 사업 홍보를 위해 4.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해 5. 요양보호사의 의무 교육 실시를 위해 정답은 1번인데요. 담당 요양보호사의 휴가라든가 부서 이동, 또 사직 등으로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인수인계를 하거나 다른 기관의 서비스를 의뢰할 경우에 그동안의 요양보호 기록이 있으면 원활히 연계할 수 있습니다. 정답 1번.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입니다. 33번.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고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중요한 것은 중복으로 보고한다. 2. 주관적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한다. 3. 상황이 급할 경우 서면 보고를 먼저 한다. 4. 정확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구두 보고를 한다. 5. 육하 원칙에 따라 보고한다.
중요한 것이라도 중복 보고하지 않고요. 객관적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합니다. 상황이 급하면 구두 보고를 먼저 하고요. 정확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서면 보고를 합니다. 정답 5번. 육하 원칙에 따라 보고해야지만 빠짐없이 보고할 수 있습니다. 34번. 임종을 앞둔 대상자의 호흡이 불규칙할 때 대처 방법은 1. 젖은 거즈를 입에 대어준다. 2.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가습기는 꺼둔다. 3. 침대를 낮추어 상체를 내려준다. 4. 대상자 손을 잡아주고 연하게 가습기를 켜둔다. 5. 머리를 내려주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호흡이 불규칙할 때는 상체를 올려주어야겠죠. 올려주고 대상자의 손을 잡아주고 연하게 가습기를 켜둡니다. 정답 4번. 대상자 손을 잡아주고 연하게 가습기를 켜둡니다. 35번. 임종 적응 단계 중 분노 단계에 있는 대상자의 반응은 1. 믿을 수 없으니 다른 병원을 가야겠어. 2. 왜 하필이면 나야? 난 정말 열심히 살았어. 3. 나는 이제 일어날 힘도 없어. 난 이제 지쳤어. 4. 그래도 우리 딸이 시집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5.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니 너무 슬퍼서 말할 힘도 없어.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 단계에 해당하고요. 이제 일어날 힘도 없다. 난 이제 지쳤다는 수용 단계에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래도 우리 딸이 시집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는 타협 단계이고요. 너무 슬프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울 단계입니다. 정답 2번. 왜 하필이면 나야? 난 정말 열심히 살았어가 분노 단계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반응입니다. 여기까지가 이론인데 21개 이상 맞추셔야지만 합격을 하게 됩니다. 다음부터는 실기입니다. 36번.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사례 예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슴 부위를 약간 압박하는 옷을 입힌다. 2. 대상자에게 수분이 적은 음식을 먹인다. 3. 국으로 먼저 목을 축이고 음식을 먹게 한다. 4. 음식을 반 정도 삼켰을 때 음식 맛에 대해 질문한다. 5. 몸의 윗부분을 높게 해주고 턱을 뒤로 젖혀준다. 배와 가슴 부위를 압박하지 않는 옷을 입혀야 하고요. 수분이 적은 음식은 삼키기가 어려워서 살에 걸릴 수 있습니다. 북으로 먼저 목을 축이고 음식 먹게 하는 것 정답이고요. 식사를 하는 동안에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의 윗부분을 높게 해주고 턱은 당긴 자세가 되도록 합니다. 정답 3번. 국으로 먼저 목을 축이고 음식을 먹게 합니다. 37번. 현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자는 팔걸이와 등받이가 없는 것이 좋다. 2. 침대에서 앉을 수 없는 경우 침대를 약 60에서 90도로 높인다. 3. 식탁은 가슴 높이로 한다. 4. 음식물은 약 30cm 거리에 두고 내려다보게 배치한다. 5.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앞에 마주 보고 서서 보조한다. 팔걸이와 등받이 있는 것이 좋고요. 침대는 30에서 60도의 각도로 높여 드립니다. 그리고 식탁은 가슴과 배꼽 사이에 위치하도록 하고요. 음식물은 약 30cm 거리에 두고 내려다보게 배치하는 것 정답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눈높이에 앉아서 대상자가 눈으로 음식을 볼 수 있는 위치에서 보조합니다. 정답 4번. 음식물은 약 30cm 거리에 두고 내려다보게 배치합니다. 38번. 대상자에게 안약을 투여하는 위치로 옳은 것은 정답 5번인데요. 아래쪽 눈꺼풀을 아래로 부드럽게 당겨서 결막낭을 노출한 후에 중앙이나 외측으로 1, 2cm 높이에서 투여를 합니다. 위에 눈썹을 보시면 4번의 경우에는 안쪽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39번. 대상자의 상태에 따른 시기로 옳은 것은 1. 변비 대상자, 도정 과정을 많이 거친 곡물 섭취. 2. 당뇨 대상자, 가능한 한 복합 당질 제한. 3. 고혈압 대상자, 칼륨 식이 제한. 4. 고울다공증 대상자, 비타민 D 제한. 5. 연하장애 대상자, 곡물류는 정점제 첨가.
변비 대상자 도전 과정 덜 거친 통곡식이 좋고요. 당뇨 대상자는 가능하면 단순 당질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고혈압 대상자에게는 칼륨 섭취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고요. 골다공증 대상자 비타민 D 필요합니다. 정답 5번. 연화장애 대상자에게는 곡물류를 먹게 할 때는 정점제를 첨가해 드립니다. 40번. 부득이하게 똑바로 누워서 경관 영양 주입을 하는 경우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눕히는 이유는 1. 영양액 속도를 1분에 50cc로 조절하기 위해 2. 비위관을 빼지 못하게 하기 위해 3. 중력에 의해 영양액이 잘 흘러 내려가도록 하기 위해 4. 비위관 영양액이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 5. 위의 통증 자극이 유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의 모양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누우면 기도로의 역류 가능성이 줄어들고요. 중력에 의해서 영양액이 잘 흘러 들어갑니다. 정답 3번. 중력에 의해 영양액이 잘 흘러 내려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41번. 간이 변기를 사용하여 침상에서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으면 옆으로 돌려 눕혀 변기를 대어준다. 2. 침대 높이와 변기 높이를 같게 한다. 3. 조용한 환경에서 배설할 수 있게 한다. 4. 변기를 난간과 30에서 45도 정도로 붙인다. 5. 허리 아래를 무릎 덮개로 덮어준 후 바지를 내린다. 이 문제는 약간의 함정이 숨어 있는데요. 간이변기와 이동변기를 구분할 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간이변기는 침상에서 누워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이동변기는 침대 옆에 놓아두고 사용하는 의자처럼 생긴 변기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여기저기로 이동을 하면서 사용하는 이동식 화장실을 생각하시면 이동변기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2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동변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1번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으면 엉덩이를 들게 하고요. 협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옆으로 돌려 눕혀서 변기를 데워줍니다. 그리고 간이변기 사용 시에 조용한 환경에서 배설을 하게 되면 소리가 들려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변기 안에 화장지를 깔고 텔레비전을 켜거나 음악을 틀어놓아서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용변을 보게 합니다. 정답 5번. 허리 아래를 무릎 덮개로 덮어준 후에 바지를 내려서 용변을 보도록 합니다. 42번.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윗옷을 가슴까지 올린다. 2. 일회용 장갑, 소변기, 휴지통 등을 준비한다. 3. 재채기로 인한 실금의 경우에도 기저귀를 사용한다. 4. 기저귀 사용자라도 약간의 이동이 가능하면 간이변기를 사용한다. 5. 피부에 발적, 상처가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본다. 정답은 5번인데요. 불필요한 노출 삼가해야겠죠. 윗옷은 허리까지만 올리고요. 소변기 필요 없죠. 기저귀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변기 필요 없고요. 몇 번 실금을 했다고 해서 바로 기저귀 채우지 않습니다. 기저귀 사용자라도 약간의 이동이 가능하면 간이변기가 아니라 이동변기를 사용해야 하고요. 정답 5번. 피부에 발적이라든가 상처가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봅니다. 43번. 유치 도뇨관을 하고 있는 경우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할 상황은 1. 화장실에 소변을 보러 가고 싶다고 한다. 2. 소변이 도뇨관 밖으로 새어나와 시트가 젖어 있다. 3. 소변색이 옅은 호박색이다. 4. 대변이 보고 싶다고 한다. 5. 아랫배가 빵빵하고 아프다고 한다. 소변을 보러 가고 싶다고 하거나 아랫배가 빵빵하고 아프다고 하는 경우에는 유치도뇨관이 막히거나 꼬여서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는지 살펴봐야 하고요. 색깔 옅은 호박색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변이 보고 싶다고 하면 화장실로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정답 2번. 소변이 도뇨관 밖으로 새어나와 시트가 젖어 있는 경우에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44번. 장루를 착용하고 있는 대상자의 장루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설물이 주머니에 가득 채워지면 비운다. 2. 통 목욕 시에는 주머니를 착용하게 한다.
3. 월 1회 정도 주기적으로 교환한다. 4. 수분 섭취는 최대한 제한한다. 5. 복벽을 통하여 체외로 소변을 배설시키기 위해 만든 구멍이다. 배설물은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차면 비워드리고요. 통목욕 시 주머니 착용하게 하는 것 정답입니다. 주 1회 정도 교환하고요. 수분 섭취 적절히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장루는 소변이 아니라 대변을 배설시키기 위해서 만든 구멍입니다. 소변을 배설시키기 위해 만든 구멍을 요루라고 합니다. 정답 2번. 통목욕 시에는 주머니를 착용하게 합니다. 45번. 구취 예방을 위한 입안 닦아내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윗니와 잇몸을 닦은 후 아래쪽 이와 잇몸을 닦는다. 2. 일회용 스펀지에 치약을 묻혀 닦는다. 3. 구강 점막 내 염증이 있으면 구강 청정제로 닦는다. 4. 목젖까지 깊숙이 닦아 불쾌한 냄새를 제거한다. 5. 마른 수건으로 입 주변의 물기를 닦고 마무리한다. 입안을 닦아내는 대상자는 의식이나 치아가 없거나 연화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하는 방법인데요. 윗니와 잇몸을 닦은 후에 아래쪽 이와 잇몸 닦는 것 정답이고요. 일회용 스펀지에 치약을 묻히는 것이 아니라 물을 적셔서 닦고요. 염증이 있다면 보고해야겠죠. 그리고 깊숙이 닦지 않습니다. 마른 수건으로 입 주변의 물기를 닦고 난 뒤에 입술 보호제를 발라서 마무리합니다. 정답 1번. 윗니와 잇몸을 닦은 후 아래쪽 이와 잇몸을 닦습니다. 46번. 편마비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귀마개 솜으로 마비된 쪽 귀만 막는다. 2. 차가운 물로 머리를 적신 후 샴푸한다. 3. 요양보호사는 머리 감기 절차의 설명을 생략한다. 4. 머리에 장신구를 제거하고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한다. 5. 머리를 감은 후 젖은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 자연적으로 마르게 둔다. 정답 4번이죠. 귀마개 솜으로 양쪽 귀를 모두 막고요. 따뜻한 물로 머리를 적신 후에 샴푸를 합니다. 설명해야 하고요. 머리를 감은 후에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에 드라이어를 이용해서 재빨리 말려드립니다. 정답 4번. 머리에 장신구를 제거하고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7번.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은 대상자를 앉히고 무릎을 펴게 한다. 2. 회음부는 전용 수건, 거즈로 닦는다. 3. 회음부는 뒤쪽에서 앞쪽의 순서로 닦는다. 4. 최대한 요양보호사가 직접 닦아준다. 5. 회음부는 차가운 물로만 닦는다. 정답 2번인데요. 대상자를 눕혀서 무릎을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회원부는 앞쪽에서 뒤쪽의 순서로 닦고요. 최대한 대상자 스스로가 닦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회원부는 따뜻한 물을 엄부에 끼얹은 다음에 물수건에 비눗물을 묻혀서 닦은 후에 잘 헹궈 줍니다. 정답 2번. 회원부는 전용 수건, 거즈로 닦습니다. 48번. 대상자의 세탁물을 건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무늬가 있는 화려한 옷은 햇볕에서 말린다. 2. 합성 섬유로 된 옷은 햇볕에서 바짝 말린다. 3. 면직물은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말린다. 4. 청바지류는 뒤집어서 지퍼는 열어둔 채로 말린다. 5. 니트류는 통기성이 좋은 곳에서 옷걸이에 걸어 말린다. 무늬가 있거나 합성 섬유로 된 옷은 그늘에서 말려야 하고요. 면직물은 바람이 잘 통하는 햇볕에서 말려야지만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청바지류 뒤집어서 지퍼는 열어둔 채로 말리는 것 정답이고요. 니트류는 통기성이 좋은 곳에서 채반에 널어서 말립니다. 정답 4번. 청바지류는 뒤집어서 지퍼는 열어둔 채로 말립니다. 49번.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침상을 정리하는 옳은 방법은 1. 새 시트의 중앙선이 침대의 오른편에 오도록 한다. 2. 침구는 가볍고 세탁이 편한 나일론 제품이 좋다. 3. 베개 커버의 지퍼가 보이도록 출입구의 정면 쪽으로 놓는다. 4. 침구는 오염물로 더러워질 경우에만 세탁하고 햇볕에 말린다. 5. 침대 커버를 사용하는 경우 남는 부분을 담요 밑으로 접어넣는다.
정답 5번인데요. 시트는 중앙선이 침대 중앙에 오도록 해야 하고요. 침구는 부드럽고 땀 흡수가 잘 되는 면 제품이 좋습니다. 베개 커버는 지퍼가 보이지 않도록 출입구 반대쪽으로 놓고요. 침구는 정기적으로 세탁하고 햇볕에 말립니다. 정답 5번. 침대 커버를 사용하는 경우 남는 부분을 담요 밑으로 접어 넣습니다. 50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오른쪽 다리에 하의를 벗긴다. 나. 왼쪽 다리에 하의를 벗긴다. 다.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다. 라. 무릎으로 마비된 쪽에 발을 지지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한다. 설명해야 하는데 없고요. 설명하고 난 뒤에는 신체 정렬을 합니다. 두 다리를 모아서 무릎을 세우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벗길 준비를 하는데 라가 있습니다. 무릎으로 마비된 쪽에 발을 지지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하고 난 뒤에 옷을 벗기는데 임마 벗건 외우고 계시죠? 벗기기 때문에 벗기는 것은 건강한 쪽부터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편마비이기 때문에 오른쪽 먼저 벗기고요. 마지막으로 왼쪽을 벗겨 드립니다. 정답 5번 다, 라, 다, 나의 순서인데요. 이 옷을 벗기거나 입히는 순서를 찾는 것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임마 벗건을 외워두시고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나란히 나와 있는 것을 찾아보시면 60% 정도는 정답을 맞히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51번. 침대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선다. 나. 엉덩이를 뒤로 이동시켜 준다. 다.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힌다. 라. 무릎을 세우고 양팔을 가슴 위에 놓는다. 마. 편안한 자세가 되도록 베개로 등을 받쳐준다. 순서 문제는 항상 가장 뒤에 오는 것을 먼저 찾아내면 좁혀지기 때문에 정답을 찾아내기가 훨씬 쉬운데요. 옆으로 돌려 눕히고 난 뒤에 항상 편안한 자세가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뒤에 옵니다. 그래서 베개로 등을 받쳐주는 것이 가장 뒤에 오고요. 앞으로 돌아와서 설명 없고요. 설명이 끝나면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서야 합니다. 찾아보면 2번과 4번으로 압축이 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이동 준비를 위해서 신체 정렬을 하는데 상체부터 해줍니다. 양팔을 가슴 위에 놓는 것 두 번째 오고요. 그러면 바로 정답이 나왔습니다. 정답 4번 가, 라, 다, 나, 마입니다. 52번. 그림과 같이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방법은 1. 양팔을 잡아당겨 앉힌다. 2. 어깨 옷자락을 당겨 앉힌다. 3. 건강한 쪽 팔을 당겨 앉힌다. 4. 등과 어깨 밑을 받쳐 앉힌다. 5. 머리와 목 밑을 받쳐 앉힌다. 당겨서 앉히는 것 안 되죠. 욕창에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이렇게 앉힐 때는 요양보호사는 팔을 대상자의 목 밑에 깊숙이 넣어서 손바닥으로 등과 어깨를 지지하고요. 반대손은 엉덩이와 넙다리를 지지하여 이렇게 앉히는데 이때 대상자는 건강한 손으로 짚고 일어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정답 4번 등과 어깨 밑을 받쳐 앉힙니다. 53번. 장시간 누워있는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취하게 할 자세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1. 수면 돕기, 복위 2. 세면 돕기, 반안전 자세 3. 침상 변기 사용, 옆으로 누운 자세 4. 식사 돕기, 바로 누운 자세 5. 경관 영양 돕기, 왼쪽으로 누운 자세. 수면을 도울 때는 앙와이 즉 똑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하도록 하고요. 복위는 등에 상처가 있거나 등 근육을 쉬게 해줄 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세면 돕기, 식사 돕기, 경관 영양 돕기는 모두 반안전 자세가 좋고요. 침상에 변기를 사용할 때는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게 한 후에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합니다. 옆으로 누운 자세는 둔부의 압력을 피하거나 관장할 때의 자세입니다. 정답 2번 세면 돕기 반안전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54번 대상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문턱을 내려갈 때 이동 방법은 1. 앞바퀴를 들고 천천히 앞으로 내려간다. 2. 뒷바퀴를 들고 천천히 앞으로 내려간다. 3. 앞바퀴를 한쪽씩 빼면서 지그재그로 앞으로 내려간다. 4. 뒤로 돌려 뒷바퀴를 먼저 내린 후 앞바퀴를 들어 내려놓는다. 5. 뒤로 돌려 뒷바퀴를 한쪽씩 빼면서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문턱이나 경사진길을 내려갈 때는 뒤로 돌려서 가고요. 지그재그로 내려가는 것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거나 경사면이 클 때입니다. 정답 4번 뒤로 돌려 뒷바퀴를 먼저 내린 후 앞바퀴를 들어서 내려놓습니다. 55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 없이 계단 손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오르는 방법은 1. 계단 손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2. 계단 손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3. 오른쪽 다리 계단 손잡이 왼쪽 다리 4. 왼쪽 다리 계단 손잡이 오른쪽 다리 5.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계단 손잡이 지팡이가 없는 경우에는 이 계단 손잡이가 지팡이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지근마이고요. 내려갈 때는 지마근이죠. 올라가기 때문에 건강한 쪽 먼저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단 손잡이 왼쪽이 편마비이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를 먼저 내딛습니다. 정답 2번 계단 손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의 순서입니다. 56번 방바닥에 앉아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 나. 대상자 가까이에 휠체어를 놓고 잠금 장치를 잠근다. 다.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한다. 라. 오른쪽 무릎을 세워 힘을 주고 일어나 휠체어에 앉게 한다. 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뒤에서 허리와 왼쪽 어깨를 지지해 준다. 가장 뒤에 오는 건 먼저 찾아야겠죠. 방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겨가기 때문에 휠체어에 앉게 한다가 가장 뒤에 오고요. 처음으로 돌아와서 설명 없습니다. 설명이 끝나고 나면 대상자 가까이에 휠체어를 놓고 잠금 장치를 잠그는 장비 세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나가 가장 먼저 오고 라가 가장 뒤에인 것 정답 바로 나왔네요. 정답 4번 나, 다, 가, 마, 라입니다. 57번 다음 그림의 보조기구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 뒤로 잘 넘어지는 사람이 사용하면 좋다. 2.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된 사람이 사용하면 좋다. 3. 지팡이로 걷는 연습을 한 후의 단계에서만 사용한다. 4. 갑자기 꺾이지 않도록 각 부분의 고정 상태를 확인한다. 5. 잠시 휴식할 때 앉을 곳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합하다. 보행차 문제인데요. 보행차는 뒤로 잘 넘어지는 사람이나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된 사람은 사용하면 안 되고요. 이 보행차는 지팡이로 걷는 연습을 하기 바로 전의 단계에서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잠시 휴식할 때 앉을 곳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실버카로 불리는 보행 보조차를 이용하게 합니다. 정답 4번 갑자기 꺾이지 않도록 각 부분의 고정 상태를 확인한다입니다. 58번 오염된 물질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혈액이 묻은 친구는 표백제로 세탁한다. 2. 바닥에 혈액이 쏟아지면 물로 닦는다. 3. 분비물이 묻은 옷은 맨손으로 세탁한다. 4. 체액이 묻은 유리는 일반 쓰레기로 처리한다. 5. 깨진 유리를 치울 때에는 장갑을 끼고 치운다. 탈색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침구류 표백제 사용하지 않고요. 바닥에 혈액이나 체액이 쏟아지면 표백제와 물을 1대9로 혼합해서 재빨리 닦아냅니다. 분비물 묻은 옷 맨손 안 되겠죠? 장갑 끼고 손 세탁 후에 세탁기에 돌리고요. 체액이 묻은 유리 일반 쓰레기로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정답 5번 깨진 유리를 치울 때에는 장갑을 끼고 치웁니다. 59번 당뇨병 대상자의 식사 관리로 옳은 것은 1. 당지수가 높은 식품을 활용한다. 2. 생과일보다 과일 주스를 이용한다. 3. 천천히 소화되는 통곡물을 선택한다.
4. 동물성 지방과 식물성 기름은 섭취를 줄인다. 5. 설탕이나 꿀 등의 단순당 섭취를 늘린다. 방지수 낮은 식품 활용해야 하고요. 과일 주스보다 생 과일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소화되는 통곡물 좋고요. 동물성 지방 섭취 줄이고요. 식물성 기름은 적당량 섭취를 하도록 합니다. 단순당 섭취 줄입니다. 정답 3번 천천히 소화되는 통곡물을 선택합니다. 60번.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마른 수건으로 입을 감싸고 자세를 낮춰 대피한다. 2. 비상벨을 눌러 주변의 사실을 알린다. 3. 엘리베이터를 사용해 신속히 대피한다. 4. 아래층보다 옥상으로 대피해 구조를 기다린다. 5. 불길이 천장까지 닿고 거세면 소화기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진화한다. 마른 수건 아니죠.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감싸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대피하고요. 불이야라고 소리치고 비상벨을 눌러서 주변의 사실을 알리는 것 정답입니다.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를 하고요. 옥상보다 아래층으로 대피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만약 아래층으로 대피하지 못할 경우에 옥상으로 대피합니다. 불길이 천장까지 닿았다면 즉시 대피를 해야 합니다. 소화기는 불길이 약할 때 활용합니다. 정답 2번 비상벨을 눌러 주변의 사실을 알립니다. 61번 대상자의 침구류 선택 시 고려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요는 최대한 푹신한 것으로 고른다. 2. 이불은 두껍고 무거운 목화 소음으로 선택한다. 3. 이불 커버는 감촉이 좋은 면 제품으로 선택한다. 4. 풀을 먹이고 재봉선이 있는 리넨유를 선택한다. 5. 베개는 습기를 잘 흡수하며 열에 강한 것으로 고른다. 요가 너무 푹신하면 자세가 나빠지고 피로해지기가 쉽고요. 이불은 따뜻하고 가볍고 부드러우면서도 보습성이 좋은 것으로 선택을 합니다. 이불 커버 감촉이 좋은 면 제품 좋고요. 풀을 먹이는 것은 욕창의 원인이 되므로 피합니다. 그리고 베개는 습기를 흡수하지 않고 열에 강한 것으로 고릅니다. 정답 3번 이불 커버는 감촉이 좋은 면 제품으로 선택합니다. 62번 대상자의 일상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업무 담당자를 연계해 준다. 2. 요양보호사의 퇴근길에 업무를 대행한다. 3. 업무 대행 완료 후 경과를 한꺼번에 설명한다. 4. 보호자에게 진행 과정 및 처리 결과를 알기 쉽게 전달한다. 5.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일을 먼저 처리하고 남은 시간에 대행한다. 정답 1번이죠.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업무 담당자를 연계해 주고요. 업무 대행은 서비스 시간 내에 합니다. 수시로 확인시켜서 신뢰감을 줘야 하고요. 진행 과정이나 처리 결과를 보호자에게가 아니라 대상자에게 전달합니다. 일상 업무를 대행할 때는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정답 1번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업무 담당자를 연계해 줍니다. 63번 치매 대상자가 배설하는 방법을 잊은 경우에 돕는 방법은 1. 적절한 시기에 화장실 이용을 강요한다. 2. 걸쭉한 형태의 고열량 액체 음식을 제공한다. 3. 배설 기록지를 기록하여 배설 시간을 파악한다. 4. 손동작을 보이면서 뒤처리 방법을 시범 보인다. 5. 배뇨 곤란이 있는 경우 야간에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치매 대상자가 어떤 행동을 잊었다면 아직 남아있는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는 시범을 보이거나 말로 지시합니다. 정답 4번 손동작을 보이면서 뒤처리 방법을 시범 보입니다. 64번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2. 사과 드실래요? 감 드실래요? 3. 식사하고 양치질한 후에 외출해요? 4. 어디로 여행 가고 싶으세요? 5. 거실은 되지만 방에는 들어가지 마세요.
치매 대상자에게 어떤, 어디로 같은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것들을 물으시면 좌절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묻지 않고요. 사과 드실래요? 밤 드실래요?처럼 간단히 선택할 수 있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식사하고 양치질하고 외출한다라는 것 한꺼번에 얘기하면 혼란을 느끼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되고 한 가지는 되지 않는다 역시 혼란을 느끼기 때문에 상반된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정답 2번 사과 드실래요? 밤 드실래요? 라고 간단히 선택해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합니다. 65번 치매 대상자가 야간에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배회할 때 돕는 방법은 1. 따뜻한 커피를 마시게 한다. 2. 출입이 가능한 창문은 잠근다. 3. 조명을 끄고 침대에 눕게 한다. 4.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는다. 5. 시설 내 복도나 계단을 걷고 오게 한다. 야간에 배회할 때는 출입이 가능한 문과 창문은 모두 잠깁니다. 정답 2번 출입이 가능한 창문은 잠근다입니다. 66번 치매 대상자가 운동하는 것을 싫어할 경우 대처 방법은 1. 침대에 누워 운동하게 한다. 2. 대상자가 운동을 하고 싶어 할 때까지 기다린다. 3. 운동을 하면 간식을 주겠다고 이야기한다. 4. 대상자가 즐거워하는 운동을 할 수 있게 돕는다. 5. 매일 다른 시간대에 다른 운동을 하도록 한다. 정답 4번 대상자가 즐거워하는 운동을 할 수 있게 돕습니다. 67번 치매 대상자가 겨울인데도 계속 반바지를 입으려 할 때 대처 방법은 1. 감기 걸리면 큰일 나요 라고 소리친다. 2. 이 긴 바지가 더 잘 어울려요 라며 교체를 유도한다. 3. 계속 그러시면 이 바지 버릴 거예요 라고 단호히 말한다. 4. 반바지가 지금 계절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한다. 5. 창문을 열어보세요. 엄청 춥잖아요. 라며 찬바람을 쐬게 한다. 치매 대상자는 시간 지남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설득이나 강요보다 공감을 먼저 해줍니다. 소리치면 안 되고요. 단호한 목소리 역시 안 됩니다. 소리를 치거나 단호한 목소리를 내게 되면 고집이 더 심해지고 불안이나 공격 행동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계절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하는 것 안 되겠죠? 지남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계절 감각이 없어서 반바지를 왜 입지 않아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찬바람을 쐬어도 긴 옷을 입어야 하는 상황 역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강요보다 선택권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출할 때는 이 바지를 입고 들어오면 다시 갈아입을까요? 라고 하든가 반바지랑 이 바지 중 어떤 게 더 편하세요?처럼 긴 바지가 더 잘 어울린다고 교체를 유도하면 반바지를 갈아입을 수도 있습니다. 정답 2번 이 긴 바지가 더 잘 어울려요 라며 교체를 유도합니다. 68번 치매 대상자가 서랍 안에 물건을 꺼내어 헝클어 놓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1. 행동이 멈출 때까지 가만히 기다린다. 2. 계속하면 서랍을 없애겠다고 말한다. 3. 서랍을 못 열게 테이프를 붙여 놓는다. 4. 서랍 안의 물건을 모두 다른 곳으로 옮긴다. 5. 비닐봉투 접는 것을 도와달라며 관심을 돌린다. 치매 대상자의 반복 행동은 문제가 아니라 의미 있는 행동으로 불안감이나 초조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치매 대상자는 이럴 때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거나 뭔가 정리해야 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손을 움직여서 불안을 낮추려고 서랍을 뒤지고 물건을 헝클어 놓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과거에 행했던 역할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반 주부였다면 정리나 수납을 하려고 할 것이고요. 사무직이었다면 서류 정돈, 그리고 장사를 하신 분이라면 물건을 점검한다며 반복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안전한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만 제거하고 허용을 해야 하고요. 반복 행동에 역할을 대체할 활동을 제공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일부러 헝클어도 되는 서랍을 준비해서 안전한 물건만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 5번 비닐봉투 접는 것을 도와달라며 관심을 돌립니다.
69번. 시설 내 치매 대상자가 계속 식사를 거부할 때 대처 방법은 1. 영양제로 대체한다. 2. 음식을 예쁜 그릇에 담아준다. 3. 먹을 때까지 계속 기다린다. 4. 대상자가 좋아하는 한 가지 음식만 제공한다. 5.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계속 식사를 거부하면 영양실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보고해서 해결합니다. 정답 5번.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합니다. 70번. 시설 침해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밖으로 나가겠다며 바닥을 뒹굴 때 대처 방법은 1. 조용한 방에 혼자 있게 한다. 2. 조명을 끄고 실내를 어둡게 한다. 3.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하게 한다. 4. 행동이 잠잠해질 때까지 지켜본다. 5. 크게 소리를 질러 행동을 제지한다. 석양증후군은 많은 치매 대상자에게서 볼 수 있는 증상인데요. 해가 지면서 빛이 감소하면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인식에 혼란이 와서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그래서 퇴근을 해야 한다라든가 집에 간다고 하거나 아이를 데리러 간다고 과거의 생활 리듬을 찾으려고 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이럴 때는 먼저 감정을 공감하지만 현실은 부정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집에 가고 싶으시군요. 아이가 걱정되시죠? 라는 말을 하면서 주의 전환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차라도 한잔 하자라든가 이거 잠깐 정리부터 할까요? 라며 안전한 곳에 머무르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합니다. 석양증후군 대상자라면 해가 지기 전에 미리 실내 조명 등을 켜두고요. 커튼을 닫아서 외부에 있는 어두움을 차단하고 시계나 달력 등을 걸어둡니다. 정답 3번.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하게 합니다. 71번. 치매 대상자가 계곡물 소리, 풀벌레 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능력은 1. 진압력, 2. 단기 기억력, 3. 주의 집중력, 4. 판단력, 5. 공감력. 어린 시절을 회상하도록 하는 회상활동은 장기 기억력이 직접 자극됩니다. 이러한 회상활동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게 되고요. 그때가 언제였는지 물어봄으로써 간접적으로 진압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정답 1번 진압력입니다. 72번. 대상자와 의사소통 시 효과적인 말하기 태도는 1. 특정 상대를 지칭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2. 부족하고 자신감 없는 태도를 보인다. 3. 자신이 모든 일의 전문가임을 주장한다. 4.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고 항상 옳다고 주장한다. 5. 자신은 완벽한 사람이므로 비난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답 1번. 특정 상대를 지칭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태도입니다. 73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어르신이 열이 나는 상황, 우리 손자가 초등학교에 입학해 선물을 사주러 지금 나가야겠어. 요양보호사 1. 그럼 지금 외출 준비할까요? 2. 손자 선물은 나중에 사주세요. 3. 열이 나시는데 어디를 나가시려고요? 4. 자녀분께 사오라고 제가 전화할게요. 5. 손자가 선물을 받으면 정말 좋아하겠어요. 공감은 상대의 기분이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축하하는 의미에서 선물을 사주면 손자가 얼마나 기뻐할지를 기대하는 그 마음을 헤아려서 대답하는 것이 공감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 손자가 선물을 받으면 정말 좋아하겠어요 입니다. 74번. 대상자가 속옷이 젖었는데도 갈아입기를 거부할 때 요양보호사가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1. 언제 속옷을 갈아입으면 좋을까요? 2. 다른 속옷으로 갈아입기가 싫으시군요. 3. 젖은 속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냄새가 나요. 4. 젖은 속옷을 갈아입지 않아 감기에 걸릴까봐 걱정돼요. 5. 새로운 속옷으로 갈아입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나전달법은 상대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이나 느낌 등이 들어 있어야 하죠.
젖은 속옷을 갈아입지 않아서 상대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릴까봐 걱정된다는 내가 받은 영향이고 느낌입니다. 정답 4번. 젖은 속옷을 갈아입지 않아 감기에 걸릴까봐 걱정돼요가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75번. 다음과 같이 의사소통을 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대상자와 이야기할 때는 얼굴과 눈을 응시하며 천천히 말한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한다. 1. 청각장애 대상자 2. 시각장애 대상자 3. 주의집중력 장애 대상자 4. 언어장애 대상자 5. 감각장애 대상자 이 보기의 내용이 적어서 선택이 조금 힘들었을 것 같은 문제인데요.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하는 것은 언어장애 대상자와 치매장애 대상자뿐입니다. 치매 대상자 중에서도 이해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된 대상자뿐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 언어장애 대상자입니다. 76번 치매장애 대상자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시 옳은 방법은 1. 대상자를 위에서 내려다보며 이야기한다. 2. 대상자 옆에 나란히 서서 말을 건넨다. 3. 미소를 짓거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이야기한다. 4. 손짓은 위협을 느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5. 대상자에게 접근할 때에는 뒤에서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정답 3번이죠. 대상자를 위에서 내려다보지 않고요. 눈높이를 맞추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옆이 아니라 정면에서 마주보고요. 손짓과 발짓 또는 소리를 사용합니다. 대상자에게 접근할 때 뒤에서 다가가면 놀랄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다가갑니다. 정답 3번 미소를 짓거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이야기한다입니다. 77번 산책하던 대상자가 쓰러져 경련할 때 옳은 대처 방법은 1. 대상자의 양쪽 어깨를 꽉 붙잡아 발작을 멈추게 한다. 2. 대상자의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옷의 단추를 잠근다. 3. 대상자의 얼굴을 돌리지 않는다. 4. 대상자의 목이 꺾이지 않도록 머리 아래에 딱딱한 것을 대준다. 5. 대상자를 관찰하고 저절로 경련이 멈출 때까지 옆에서 가만히 있어준다. 정답은 5번인데요. 경련은 대체로 1분에서 2분이면 끝나기 때문에 억지로 멈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옷에 단추를 풀어서 편하게 호흡을 해야 하고요. 침이나 거품 혹은 구토 등으로 호흡이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을 옆으로 돌려서 기도를 유지합니다. 딱딱한 것이 아니라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어줍니다. 정답 5번. 대상자를 관찰하고 저절로 경련이 멈출 때까지 옆에서 가만히 있어줍니다. 78번. 대상자가 끓는 물에 손을 대었을 때 대처 방법은 1. 미지근한 물에 담근다. 2. 재빨리 장신구를 제거한다. 3. 얼음을 데워 통증을 줄인다. 4. 화상 부위를 손으로 감싼다. 5. 비눗물로 화상 부위를 씻는다. 정답은 2번인데요. 미지근한 물이 아니라 찬물에 담그고요. 얼음 직접 대는 것 안 됩니다. 그리고 화상 부위 손으로 만지지 않고요. 비눗물 사용도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종이 심해져서 장신구를 빼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장신구를 빨리 제거해주고 찬물에 담글 수 있도록 합니다. 정답 2번 재빨리 장신구를 제거합니다. 79번 급성 저혈압 의심 대상자의 피부색이 파랗게 변하고 손발이 차가울 때 대처 방법은 1.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여 심장에 충격을 준다. 2. 발 아래 베개를 받쳐 다리가 30cm 정도 올라가게 한다. 3.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4. 혈액순환이 정상화되도록 물이나 음식을 입에 넣어준다. 5. 복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버린다. 피부색이 파랗게 변하고 손발이 차갑다면 말초순환 저하로 쇼크의 위험이 있다는 응급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즉시 119에 알리고 쇼크를 대비해서 안전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데요. 안전한 자세는
대상자를 똑바로 눕혀서 다리를 심장보다 30cm 정도 올리면 뇌와 심장으로 흘러가는 혈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담요로 몸을 덮어서 보온을 유지하고요. 안심시키면서 말을 건넵니다. 이때 물이나 음식을 제공하셔서는 안 됩니다. 정답 2번 발 아래 베개를 받쳐 다리가 30cm 정도 올라가게 합니다. 80번 대상자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옳은 방법은 1. 충전 중에는 인공호흡을 시행한다. 2. 충전이 완료되어 물러나라는 신호가 나오면 전원을 끈다. 충격이 전달되면 즉시 가슴 압박을 한다. 4. 왼쪽과 오른쪽 빗장뼈 밑에 패드를 붙인다. 5. 대상자가 질문에 반응을 보이면 사용한다.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시행해야 하고요. 충전이 완료되어서 물러나라는 신호가 나오면 전원을 끄는 것이 아니라 쇼크 버튼을 누릅니다. 충격이 전달되면 즉시 가슴 압박을 해야 하는 건 맞고요. 패드는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밑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왼쪽 중간 겨드랑선에 부착을 하고요. 자동 심장 충격기는 반응이 없고 호흡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 사용을 해야 합니다. 정답 3번 충격이 전달되면 즉시 가슴 압박을 한다입니다. 이상 출제 경량에 맞춘 이론과 실기 80문제 풀이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 콕콕이었습니다.